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쉽게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야뇨증인데요.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깨어나는 그 불편한 경험, 혹시 여러분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먼저 야뇨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야뇨증은 밤에 잠을 자는 도중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이상 깨어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단순히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밤새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밤에 한 번, 두 번, 심지어는 네다섯 번까지 화장실을 찾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뇨증의 시작입니다. 야뇨증이 왜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로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잠에서 자주 깨면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피로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기분도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해져서 각종 감염에도 취약해지죠. 더 심각한 문제는 낙상의 위험입니다. 어두운 밤중에 급하게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고관절 골절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야뇨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방광 기능의 약화, 남성의 경우 전립선 문제,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 그리고 다양한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노화 과정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밤에 소변이 적게 만들어지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나처럼 많은 양의 소변이 밤에도 계속 만들어져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이죠.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질환도 야뇨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호흡이 막히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뇨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야뇨증은 충분히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챕터들에서는 야뇨증의 구체적인 원인들, 효과적인 치료 방법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음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편안한 잠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야뇨증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니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방광 기능의 약화입니다. 방광을 풍선에 비유해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젊을 때는 탄력 있는 새 풍선처럼 많은 소변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오래된 풍선처럼 탄력이 줄어들면서 저장 능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금세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또한 방광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을 완전히 비우지 못해서 잔뇨가 남게 되고 금세 다시 마려운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는 남성분들께 매우 흔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정도가 크고 작은 전립선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자꾸 마려운 신호가 발생합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화장실을 찾게 되는 주요 원인이죠. 세 번째는 여성분들의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방광과 요도 점막이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또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은 골반 근육이 늘어나거나 약해져서 요실금과 함께 야뇨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내과적 질환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인데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면서
함께 많은 수분도 배출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하루 종일 소변량이 많고 특히 밤에도 자주 깨게 됩니다. 또한 신부전이나 신부전처럼 체내에 수분이 쌓이는 질환이 있으면 밤에 누웠을 때 다리에 고여있던 부종이 혈관으로 이동해서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5번째는 수면 질환, 특히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잠자는 동안 호흡이 자꾸 끊어지면 우리 몸이 응급 상황으로 인식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심장도 무리하게 뛰게 되고 그 결과 소변을 많이 만드는 호르몬이 나와서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80% 이상이 야뇨증을 함께 겪습니다. 6번째는 생활습관과 약물입니다.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시거나 수분이 풍부한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을 드시면 당연히 밤에 소변이 늘어납니다. 커피, 녹차, 탄산음료 같은 카페인 음료도 강력한 이뇨 효과가 있고요. 특히 술은 방광을 직접 자극할 뿐만 아니라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막아서 야뇨증을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고혈압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이뇨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저녁에 이뇨제를 드신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불안이나 우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져서 방광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분들에게서 야뇨증이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야뇨증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방광과 전립선 문제, 호르몬 변화, 다양한 질환들, 수면 장애,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런 원인들에 따른 구체적인 치료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뇨증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검증된 치료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학적 치료 방법입니다.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개인별 맞춤 치료를 진행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원인이라면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물 치료나 필요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레이저를 이용한 최신 수술법들이 있어서 부작용도 적고 회복도 빠릅니다. 여성분들에게는 호르몬 보충 요법이나 요도 점막을 강화하는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질내 에스트로겐 크림을 사용하면 방광과 요도 점막이 다시 두꺼워져서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항이뇨 호르몬 부족이 원인인 경우에는 데스모프레신이라는 약물을 사용해서 밤에 소변이 덜 만들어지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광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항콜린제나 베타3, 수용체 작용제 같은 약물로 방광의 예민한 반응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생활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수분 섭취 관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물을 아예 안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낮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되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양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총 수분량은 유지하면서 시간대만 조절하는 거예요. 특히 피해야 할 음료들이 있습니다.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강력한 이뇨 작용을 하므로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 음료도 방광을 자극하고요. 무엇보다 알코올은 야뇨증의 최대적입니다. 술은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해서 밤새 소변을 계속 만들게 하고 수면의 질도 망가뜨려서 이중으로 해로워요. 운동 요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골반적인 운동, 일명 케겔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춘다고 상상하면서 골반 아래쪽 근육을 조였다가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풀어주세요.
이것을 10회씩 하루에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2-3개월 후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전신 운동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걷기나 가벼운 체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골반 근육을 강화해줍니다. 다만 저녁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오후 일찍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습관 교정도 필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하시고 오후 3시 이후로는 피하세요. 너무 긴 낮잠이나 늦은 낮잠은 밤잠을 방해해서 야뇨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가기 훈련도 도움이 됩니다. 마려운 느낌이 들어도 5-10분 정도 참아보는 연습을 하시면 방광 용량을 늘리고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물론 너무 무리하게 참으시면 안 되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심리적 관리도 중요합니다. 야뇨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하면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가족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이해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의 지지를 받으세요. 필요하다면 보조용품도 활용하세요. 방수 매트리스나 요실금 패드 같은 것들이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서 오히려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약물 치료, 생활 습관 교정, 운동, 수면 관리를 종합적으로 시행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야뇨증에도 이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어떤 음식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밤의 편안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야뇨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야뇨증에 도움이 되는 착한 음식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호박씨가 첫 번째 스타 음식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호박씨 추출물이 방광 근육을 강화하고 과민 반응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어요. 호박씨에는 아연, 마그네슘, 필수 지방산이 풍부해서 방광과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베리류도 정말 좋습니다. 블루베리, 크랜베리, 딸기 같은 베리들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서 방광염을 예방하고 소변기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특히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 예방의 대표 음식이죠. 다만 당분이 있는 크랜베리 주스보다는 생과일이나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감자, 아보카도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도 추천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서 결과적으로 소변 생성과 배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돼요. 견과류와 시금치, 고등어 같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은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켜서 방광 경련을 줄여줍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직되고 예민해지는데 이것이 방광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 계란 노른자, 버섯도 방광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햇볕을 적게 받는 시니어분들에게는 비타민 D 보충이 더욱 중요해요. 음료로는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추천합니다. 옥수수 수염은 전통적으로 부종과 소변 문제에 사용되어 왔는데 적당히 마시면 방광 건강에 유익합니다. 다만 저녁에는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이제 피해야 할 나쁜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염분이 많은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수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동시에 체내에 수분을 머금게 해서 밤에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저녁에 라면이나 찌개, 젓갈류 같은 짠 음식은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매운 음식도 방광을 직접 자극합니다. 고추, 마늘, 양파 같은 자극적인 양념들이 방광 점막을 자극해서 더 자주 소변이 마렵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저녁 식사에는 순하고 담백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절대 피해야 할 음료들도 있습니다. 커피는 카페인 때문에 강력한 이뇨 작용을 합니다. 오후 2시 이후로는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디카페인으로 바꾸세요. 녹차, 홍차도 마찬가지예요. 탄산음료는 방광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방광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는 되도록 피하세요. 알코올은 야뇨증의 최대적입니다. 술을 마시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어서 밤새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야뇨증을 더욱 악화시키죠. 저녁 식사나 회식에서 술은 되도록 피하시고 꼭 마셔야 한다면 낮 시간대에 소량만 드세요. 과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박, 참외, 오렌지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들은 그 자체로는 건강에 좋지만 저녁 늦게 먹으면 야뇨증을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과일은 오후 3시 이전까지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토마토도 의외의 복병입니다. 토마토에는 산성 성분이 있어서 방광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저녁에는 토마토 요리보다는 다른 채소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무설탕 음료나 껌도 주의하세요. 아스파탐, 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가 방광을 자극해서 더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시고 그 이후에는 가능한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특히 수분이 많은 음식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일기를 써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밤에 더 자주 깨는지,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기록해보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만의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야뇨증에 좋은 식습관은 싱겁고 담백하게 먹고 저녁에는 수분과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며 방광 건강에 좋은 음식들은 낮 시간에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뇨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뇨증은 결코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연구와 임상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80% 이상의 환자들이 상당한 개선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밤에 깨는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거나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뇨증을 창피한 일로 여겨서 병원 가기를 미루시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즘은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내과에서 야뇨증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줍니다. 전립선 비대증인지, 방광 기능 문제인지, 다른 질환 때문인지 명확하게 진단받으면 맞춤형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료받는 것 자체가 치료의 첫걸음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주 실천 목표는 수분 섭취 패턴 바꾸기입니다. 하루 물 마시는 총량은 그대로 두고 시간만 조절해 보세요. 오전에 40%, 오후 2시까지 30%, 저녁 6시까지 20%, 그 이후 10% 정도로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일주일이면 적응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단계적으로 줄여보세요. 갑자기 끊기보다는 양을 반으로 줄이고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커피를 하루 3잔 드셨다면 2잔으로, 그리고 오후 2시 이후로는 디카페인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케겔 운동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골반 근육을 찾는 것부터 어려울 수 있어요.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춘다고 상상하면서 아래쪽 근육을 조여보세요. 그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5초간 조이고 5초간 쉬는 것을 10번씩 하루 3세트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 주에는 수면 패턴을 정리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 환경도 점검해보세요. 너무 덥거나 밝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야뇨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적정 온도는 18-20도 정도이고 암막 커튼으로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후에는 변화일기를 써보세요. 밤에 몇 번 깨는지, 어떤 날에 더 좋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지 기록해보시면 본인만의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가족들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이해받고 지지받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고 실제로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분께서 함께 생활 패턴을 맞춰주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응급 상황 대비도 필요합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갈 때 안전을 위해 복도와 화장실에 센서 등을 설치하시거나 침대 옆에 소변기를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정신적인 관리도 중요합니다. 야뇨증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자신감을 잃으면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나는 관리할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태도로 치료에 임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병원의 환우 모임 같은 곳에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심리적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치료 과정에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아요. 보통 2-3개월 정도는 꾸준히 관리해야 뚜렷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물을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고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하고 잠들기 전에 간단한 케겔 운동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활기찬 아침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야뇨증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신다면 분명히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